광운대 출신 프로 선수들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 2018 광운 우리 새끼.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4학년이 아닌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최범경 선수입니다. 저도 최범경 선수의 그 장점을 떠올려 본다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고 또 스피드, 이 빠른 스피드로 수비를 순식간에 제끼는 이 기본기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FM으로 치자면 육각형이 거의 완성된 듯한 공격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 굉장히 이력이 화려합니다. 2015년에 K리그 주니어 후반기 조별리그 MVP, 그리고 2015년 대거 눈높이 후반기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수 선수,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소유자인데요. 연계 플레이는 물론이고 이제 좌우로 벌려주는 횡패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선 공격 자원으로서 굉장히 화력이 톡톡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4-4-2 포메이션으로 시즌 중반에 바꿨잖아요. 가운데가. 네. 그때부터는 이제 주로 윙포워드로 나왔는데 그때도 뭐 스트라이커에 있는 김동현 선수나 윙어 뭐 박재민 선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또 스위칭을 해주면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줘서 네. 이 유리그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 최범경 선수의 또 플레이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서창원 기자님께서는 최범경 선수의 플레이가 빛났던 경기, 어떤 경기가 있는지? 빼놓을 수 없는 경기가 연세대와의 추계연맹전이죠. 네, 1차전 그렇죠. 조별 그 비 엄청 많이 네, 오는 기억납니다. 폭우 오는 날에 거의 뭐 중거리 슈팅으로 그것도 이제 거의 구석으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중거리 슛. 되게 이제 정말 공격적인 재능이 특출난 선수래 가지고 광운 베스트 무브라고 짤막한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골은 이제 수비수 2명을 달고 개인기를 통해서 상대 골문 앞까지 진격을 해서 한 박자 빠른 마무리로 골을 기록했던 경기였고, 두 번째 골은 이제 박성우 선수가 빠르게 오버래핑 했을 때 최범경 선수가 왼쪽 반대쪽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상대의 수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다이빙 헤더를 해서 골을 만들어낸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야말로 이제 최범경 선수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축구 실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 축구의 흐름을 본다면 또 수려한 외모를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남형 선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운동도 잘하면서 얼굴도 좀 꽃미남형으로 생긴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열린 방송이에요. 열린 방송. 아니요. 저도 뭐 피파 온라인에서도 게임을 즐겨 하는데 좀 잘생긴 선수들 위주로 영입하고 싶고. 피파 온라인으로 카드 사시는 거예요? 아니 나온다면 또 당연히 구입을 해야겠죠. 좀 5카까지는 만들 또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계속 눈독을 들였던 선수가 바로 이 최범경 선수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그 최범경 선수가 위치한 이선 자원, 그 포지션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인천의 2018년은 최범경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김진야 선수라든가 아니면 김동민 선수 같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을 많이 이기영 감독이 중용을 했습니다. 자기네 기량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주전 또는 로테이션 멤버로 올라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지금 졸업생들 6명 중에 제일 데뷔에 근접해 있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범경 선수가 들어갈 포지션이 이제 지금은 군대를 간 김도혁 선수 플레이메이커의 자리거든요. 거기에는 고슬기 선수라는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고슬기 선수와 이정빈 선수, 윤상호 선수 같은 이런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인 롤을 내가 수비 가담을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전 경쟁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슬기 선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레드벨벳의 슬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슬기란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슬기 선수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전 아이린을 좋아합니다. 너무 사적으로 방송이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K리그에 진출한 광운대학교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마지막 선수이자 유일한 J리그에 몸을 담고 있는 J2 리그 오이타 트리니타로 이적한 문경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출을 했는데요. 오이타 트리니타로 이적을 했어요. 네. 이 6명 중에서 가장 빨리 프로 입단을 했어요. 2017 시즌, 지난 시즌 중간에 이제 입단을 했거든요. 프로. 문경건 선수 하면 또 광운대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무대에서도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2017년 댄소컵 정기전 대표 그리고 2018년 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도 출전할 만큼 동나이 때 뭐 고려대 출신의 전북현대에서 뛰고 있는 송범근 선수나 연세대 이준 아니면은 이태희 또 강현무 선수 같이 이렇게 어린 나이 선수 때에서는 굉장히 탑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재능입니다. 사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문경건 선수 때문에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습니다. 위기 순간에서도 문경건 선수의 선방 한 번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또 공격에 임할 수 있었는데요. 선방을 많이 한다는 거는 반사신경이 좋다는 의미로 풀이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빠른 반사신경 때문에 선방이 가능하고 또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좋고 또 수비진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주전을 맡을 정도로 사실 선배들한테 이렇게 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또 필드 위에서 또 문경건 선수가 굉장히 또 소리를 많이 지르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렇죠. 문경건 선수가 또 미드필더로 뛴 경험이 있다고요? 예, 옛날에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뛴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위험 상황에서도 상대 공격수리 압박을 들어왔을 때 이걸 벗겨내는 기술이 좋고요.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인 골키퍼 붐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J리그 2017년 우승한 가와사키 프론탈레 정성용 선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번에 더블을 달성한 컵 대회 더블을 달성한 세레스 오사카 윤정환 감독의 소속에 있는 김진현 선수 같이 한국인 골키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 또 대세지 않습니까? 빌드업 좋은 골키퍼가.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패스 축구가 위주다 보니까 좋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임승겸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임승겸 선수라고 지난해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활약하다가 올 시즌 들어서 오이타로 임대 이적을 했어요. 네. 그때 둘이 동갑이에요. 문경원 선수랑. 그렇군요. 네, 또 임승겸 선수는 이제 고려대 출신인데 둘이 이제 또 이제 대학 시절부터 되게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임승겸 선수 같은 경우도 빌드업이 좋은 센터백이거든요. 같은 한국인 선수 둘이서 이렇게 또 활약하는 것도 활약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일본이라는 낯선 나라에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인 선수가 팀에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은 굉장한 또 힘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발밑 기술이 좋고 또 뛰어난 선방 능력을 갖췄지만 문경건 선수가 보완해야 할 점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시즌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에서 공중볼 처리가 좀 미숙했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 고려대학교와의 네. 유리그 1라운드 때 좀 안 해도 될 실수를 갑자기 선수가 해가지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약점이 사실 그렇게 드러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실수만 좀 어떻게 잡아주면은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동계 훈련에서 확실하게 눈도장 받는 골키퍼가 없다고 해요. 오이타에서. 네, 네. 작년에 주전 골키퍼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도쿄 베르디로 이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무주공산이에요. 진짜 이제 아마 J리그 개막이 이제 2월 말쯤에 하는데 그때까지 좀 또 최대한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K리그도 그렇지만 2018년 광운대학교도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선수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선수 중에서 네. 9번을 달고 있는 지금 강민재 선수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원남고에서 이제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수 포지션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강원대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데 사실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팀이라서 올 시즌에 좀 강민재 선수가 변소호 선수랑 같이 이렇게 분발해가지고 많은 골을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롭게 넘버원 등번호 1번에 대한 오찬식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바로 어제 통영 그렇죠. 네,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조별리그 동국대전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예. 또 오찬식 선수와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예. 새롭게 다가간 시즌에 어떤 각오로? 오찬식 선수가 마음가짐이랄까요? 이제
1번이라는 무게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선방을 되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제 3학년이고요. 또 이제 프로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아마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유리그에서 클린시트도 좀 많이 하고 좀 불안하지 않은 뒷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기대와 부탁을 동시에 좀 하고 싶네요. 남아서 오찬식 선수를 예.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18 시즌을 앞두고 출발선에 서 있는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광운우리 새끼들이 좋은 활약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르마스가 이번에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광운대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까요. 꼭 저희 아르마스 페이지 참조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마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